가을이 깊어가며 곳곳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 가야산과 당진 영랑사 등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단풍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 농사를 마친 농민들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도 걱정입니다. 충남방송이 SNS를 통해 접수받은 단풍 사진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뉴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에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곳곳에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 다음 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 가야산과 당진 영랑사 등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단풍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산에 오르던 등산객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모여 앉았습니다. 찻잔에 꽃잎을 띄우고 오색 단풍잎으로 받치니 가을 향기가 물씬 납니다. 예산과 서산에 완만하게 걸쳐 있는 가야산. 해발 678m 가야봉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주변으로 경관이 뛰어나 단풍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다니기에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계곡도 있어서 물소리도 들어가고 새소리도 또 많아요. 그다음에 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산이 있다는 게 너무 힐링되고 너무 좋네요. 사색의 계절 가을을 즐기기엔 고즈넉한 사찰만한 곳도 없습니다. 당진 고대면에 있는 영랑사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단풍은 덜 물들었지만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소박한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고려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복지겸 장군의 딸 영랑이 병에 걸린 아버지의 쾌유를 빌며 절을 지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영랑이라는 딸이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게 몸이 나으셔서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해서 그때 왕이 영랑한테 이제 하사금을 줬는데 그걸로 절을 지었대요. 그때 여기도 기도를 해가지고. 푸른 서해 바다와 화려한 단풍을 함께 보고 싶다면 태안에 있는 수목원을 추천합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오는 5일까지 가을 열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회와 체험, 음악회도 열립니다. 충남 지역의 단풍은 다음 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나누기 위해 충남방송에서는 SNS 단풍 사진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을 풍경이 담긴 사진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가장 멋있는 풍경을 담아준 당첨자들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양세명님이 올려주신 문경세제 사진인데요. 가을 풍경만큼이나 깊이 있는 우정과 사랑을 남기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양미라님도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시골집 마당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울긋불긋 물든 단풍에 가을 낭만이 느껴집니다. 지원성님은 퇴근 후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남은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정님의 사진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경주 봄은호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아산 현충사에 다녀온 인슬진 님도 예쁜 단풍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단풍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다음은 김문경 님인데요. 공주 마곡사에 다녀오는 길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는데 단풍도 좋았고 공기도 상쾌했다는 글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박기수님은 당진의 아미산 단풍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낙엽길이 한층 가을의 운치를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주 분이님은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 나무숲길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2주 뒤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 같다고 하시네요. 계속해서 신수종님의 사진입니다. 집 앞에도 빨갛게 단풍이 지기 시작했다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사진은 박상옥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20년 지기 지인분들과 제주도에서 찍은 핑크뮬리 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선정된 10분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남성이 버너를 이용해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습니다. 촬영이 이뤄진 곳은 홍성 용봉산의 한 전망대. 취사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그 위에서 이제 비박을 하시고 그러는데 밤에 길다 보니까 취사도 하시고 음주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거기다 버리고. 최근 가을철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수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11월부터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화기와 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오르면 10만 원, 또 산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되며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 또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충남도는 시군 등 216개 기관의 산불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해 단속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정마다 김장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배추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수확량 때문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초가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면서 배추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이 뭐 농구공만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작게 처진 거는 뿌리가 망가지고 속으로 골병드는 게 많아요. 그래 한 30% 정도는 올해 출하량이 줄고. 여기에 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고랭지 배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시장에 출하된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배추 상품 한 포기는 5,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 김장 비용도 부담이 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울상입니다. 이게 비싸면 안 잡수시니까 이게 적당하게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 공평하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싸면 안 먹잖아. 10포기 하던 분이 5개도 안 오거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농협과 미리 계약해 재배한 배추 4만 4천 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하순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충남도를 방문 중인 가네시랄 인도 오디사주 주지사가 31일 대학교 행사 중에 저혈당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네시랄 주지사는 오후 12시 42분쯤 서산 한서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행사에 참석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랄 주지사는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응급치료 후 증세가 나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 명 서명 달성 기념 행사가 31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명부 전달식과 서명지 제막, 결의구호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해왔으며 지난 23일 기준 총 서명 인수는 101만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100만 명 서명부 원본을 도청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다음 달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 7년이 지났지만 일찍 끊기는 대중교통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군 예산군에 따르면 내포에서 홍성 예산 방면 시내버스는 각각 1일 50회, 23회 운행합니다. 내포에서 두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는 오후 10시쯤 끊깁니다. 내포 환승센터 기준 홍성 예산 지역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는 각각 오후 10시 15분, 9시 45분입니다. 게다가 예산 방면은 주말의 경우 9시면 버스 운행이 종료됩니다. 두 지역 주민이 밤늦게까지 내포에 있다가 택시를 타도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편은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 고등학생 A씨는 순환버스 덕분에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도 홍성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앞으로 힘들게 됐다며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늘려야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수업계를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오히려 버스 노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홍성군 관계자는 버스를 2대 정도 늘릴 계획은 있다면서도 버스 운전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마지막 버스 시간 조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산군 관계자도 현재 시내버스 노선 유지에도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내포가 발전되면 늘릴 계획은 있지만 현재는 막차 시간 조정이나 버스 노선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시가 늘어나는 유기견과 야생고양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인근 인지면민들은 건립 예정지로 부적합하고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반대에 나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감안해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인지면 무학재일길 농업기술센터 내에 660제곱미터 규모로 입원실과 진료실, 동물보호실, 입양실, 교육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11월 착공한 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인근 지역민들은 유기견의 안락사 문제와 질병, 악취,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재까지 첫삽을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인지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8번의 주민 설명회와 내달 13일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고양 화성시의 동물보호센터를 견학하는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의 인구수가 1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8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9월 기준 인구수가 17만 8,980명으로 집계돼 1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산시 합계 출산율은 1.476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요인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저출산 극복 시책,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11월 2일 당진 면천읍성에서 보부상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산 보부상 길놀이와 청년 버스킹, 직접 장사해볼 수 있는 보부상 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부상 활성화 사업은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으로 사라졌던 보부상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 용봉산의 연평균 관광객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3년간 용봉산 입장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7년과 2018년 각각 23만여 명과 19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1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성 8경 중 1경인 용봉산은 홍성군 홍보급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381m로 2시간 정도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모두 3,800여 명입니다. 군은 예산 6천만 원을 들여 이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약 7만여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사회지표 조사 결과 홍성군민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 안전과 교육, 소득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국민의 30.3%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해 전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속동갯벌 정보화 마을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한 뒤 3개월 만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바지락 체험 위주로 운영되던 속동 정보화 마을은 최근 단체 체험객이 감소하자 대안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판매장에서는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광천김, 광천 토굴 새우젓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관내 열린 어린이집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프로그램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입니다. 군은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청양군 남양면이 휴경지에서 경작한 들깨로 기름을 짜 관내 홀몸 노인 5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남양면은 지난 봄 노인 일자리 참여단들과 함께 1200제곱미터 면적의 휴경지에 들깨를 파종했습니다. 이정호 면장은 해마다 휴경지에서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 등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오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6도, 홍성이 8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9도, 태안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이 18도, 서산과 예산, 청양이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고요. 외출하기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